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서양 미술사 속 99개의 손 전시를 소개합니다. 그림을 보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인문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이 전시는 서양 회화사 안에 표현된 다양한 손들을 매개체로 어렵게만 느껴지던 명화들을 수수께끼 풀듯이 흥미롭게 풀어갑니다. 서양 미술사 속 99개의 손은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성경은 종교 경전이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최장수 베스트셀러로 인문학의 정점에서 서양 미술사를 창조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켈란젤로는 손과 손의 만남이 갖는 역동성, 인간 신체의 아름다움을 통해 창조의 신비를 극적으로 연출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내밀어 최초의 인간 아담의 왼손과 닿으려는 지점은 화면의 초점이자 시작점을 상징합니다. 아담의 창조의 제스처는 천상의 인물에게 창조주의 명확한 손짓을, 아담에게 피조물의 제스처를 취하게 했습니다. 시스티나 예배당 제단 뒤편에 위치한 최후의 심판의 핵심 장면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중심에 해당되는 두 번째 띠에는 심판자 그리스도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화면 중앙에 위치하며 오른팔을 들어 선택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를 가르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간의 모든 측면을 망라하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스토리로 구성돼 성경과 더불어 서양 미술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 배경 지식입니다. 파도 위에서 태어난 비너스는 조개 껍질을 타고 키프로스 섬 해변에 도착합니다. 화면 왼편의 바람의 신 제피로스는 봄의 님프 클로리스의 팔에 안긴 채 바람을 불어 비너스를 해변으로 밀어보냅니다. 손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비너스의 자세는 비너스 푸디카, 즉 정숙한 비너스라는 고대 비너스상의 전형적 자세를 따랐습니다. 제우스는 최초의 여자인간인 판도라의 탄생을 축하해 그녀에게 상제를 주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한 판도라는 상자를 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온갖 재앙이 빠져나와 세상 곳곳으로 퍼집니다. 판도라는 급히 상자를 닫자 그 안에 있던 희망만은 남아 절대 잃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와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서 제재를 취하여 인류의 수천 년 역사 속 큰 획을 그은 사건과 인물이 그림으로 되살아나 그 시대의 명장면들을 생생하게 재현합니다. 아테네 학당은 고대 아테네의 한 아카데미를 배경으로 하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을 집대성한 작품입니다. 중앙에 두 철학자가 서 있습니다. 왼쪽은 플라톤으로 아테네의 아카데미를 세운 장본인입니다. 붉은 망토를 걸치고 이상세계에 관심이 있는 만큼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왼손에 대화록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하늘색 망토를 걸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로 현실 세계에 관심을 가져 손으로 땅을 가리킵니다. 왼손에 그의 대표작 니코마스 윤리학을 들고 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역동적 화면 구성으로 프랑스 7월 혁명의 광경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선두에 선 자유의 여신은 한 손에 프랑스 국기를, 다른 손에 총검을 들고 민중과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엔 신사모를 쓴 자산 계급이, 그 뒤엔 긴 칼을 든 무산 계급이 따릅니다. 여신 오른편 뒤쪽에는 양손에 권총을 든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샤를 10세의 절대주의 체제에 반발한 파리 시민들이 일으킨 소요 사태 중 가장 격렬했던 1830년 7월 28일의 사건을 표현했는데요.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이 작품은 역사의 주체가 민중임을 보여줍니다. 서양 미술사 속 풍속화는 필연적으로 시대 정신을 담고 있어 우리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일상적인 삶의 모습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상파 화가 귀스타브 카유보트는 부르주아의 시선으로 19세기 파리 풍경을 가장 아름답게 그린 화가로 유명합니다. 비오는 날 파리의 거리는 파리 생나자르역 근처의 더블린 광장입니다. 우산을 쓰고 팔짱을 낀 채 파리의 거리를 걷는 남녀들은 스스로가 볼거리가 됩니다. 보들레르는 보는 동시에 보여지는 이러한 도시의 구경꾼들을 플라네르, 즉 산책자라고 명명했습니다. 가드놀이를 하는 이들의 행동과 눈짓이 수상합니다. 얼굴이 그늘에 가려진 왼쪽의 남자는 자신의 벨트 뒤에 숨겨두었던 에이스 카드를 손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중앙에 화려한 옷과 모자를 쓴 여자는 손에 와인잔을 든 여자와 눈짓을 교환하면서 맨 오른쪽에 순진한 청년을 술에 취하게 만들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양 미술사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장면들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은 17세기부터입니다. 문학, 연극, 전설 또한 수세기에 걸쳐 회화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양 미술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19세기에는 문학과 예술 간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한 시대입니다. 문학적 소재의 그림을 즐겨 그린 영국 빅토리아 시대 라파엘 전파화가 워터하우스의 그림 제목은 처녀들이여 시간을 소중히 하기를에 나오는 로버트 헤릭의 식구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장미 꽃봉오리를 따 모아라. 노련한 시간은 여전히 도망치고 있다. 오늘 활짝 핀 이 꽃이 내일이면 시들어가고 있을 테니. 이 시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읊어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라틴어 격언인 카르페 디엠, 즉 오늘을 잡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초상화는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르네상스 이후에서야 개인의식이 확립되면서 비로소 회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주 잡은 손은 결혼 초상화의 전형적인 손동작입니다. 신부가 손을 활짝 펴 신랑의 손 위에 올려놓은 것은 결혼 생활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은 오른손을 들어 결혼식을 축복합니다. 오른쪽 여성의 불룩한 배 위에 놓인 손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26살에 그린 그의 첫 그룹 초상화입니다. 그림 속 튠프 박사는 수술용 집게로 시체의 왼팔 근육을 집어 올려 설명합니다. 화면 가운데의 의사는 수업에 참관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재된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근대 해부학의 아버지인 베살리우스를 오마주하는데 그는 팔과 손을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로 여겼습니다. 이 전시는 즐거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합니다. 판도라의 상자 속 희망의 사탕 나누기, 체험 포토존 100번째 손을 완성하라. 지금까지 서양 미술사 속 99개의 손 중 주요 장면을 설명드렸습니다. 회화 속 인물의 손동작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 특정한 의미를 지니며 간접적이고 함축적 방식으로 작품의 주제를 암시합니다. 이 손들은 우리 삶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푸는 열쇠로서의 손입니다.